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봅니다. 한 세상 아주 짧은 세상이고 생로병사는 아주 짧은데요.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석자의 이름을 남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들은 사람이 이름을 지어줘서 붙인 이름뿐이죠. 호랑이는 호랑이, 사자는 사자, 코끼리는 코끼리. 자기들끼리는 어떤 암호로 주고받거나 냄새로 주고받죠. 그래도 인간이 이름을 강아지든 고양이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죽어서도 납골당이든 어디서 가든 이름을 남고, 또한 우리가 묘를 쓰더라도 봉우리 앞에다가 그죠 비석을 세워도 김해 김씨 김공, 김해 김 국회의원 김해 김씨 뭐 이렇게 나갔죠. 또 뭡니까? 또 뭐 우리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름을 남기는데요. 향후에 이 자들의 움직이는 걸 보면 이름을 참 중요시치 않지 않고 하고 중요시하지 않고 당대 나중에 자손들이 늘어가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그죠 우리 어머니 뭐 할머니 다 되겠죠. 이런 분들의 어떤 행태 정말 뭐 비열한 어떤 인생을 살았다든가 탄압을 했다든가 남을 욕보해서 뭐 정권을 탈환했다 이런 거죠. 결국은 역적이 되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이쪽에 당에도 자기 당에도 지금 문자 폭탄을 내리는군요. 대통령님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고 지금 탄핵에 겨루어 있는데 뭐 내각제를 운운하는 이런 있지 않습니까? 108명의 의원들 여기도 지금 문자 폭탄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치죠. 대통령이 위기에 빠지고 정당한 계엄을 행사했는데 지금 뭡니까 내라는 프레임으로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뒤에서는 내각제 운운 자체가 이미 뭡니까 정말 약간 나쁜 자식이다 이렇게 보죠. 한 아버지는 108명의 자식을 잘 거느리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108명의 자식은 뒤에서 뭐 뒷담화 치는 거다 이 말이죠. 여기 자식은 아비고 자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108명의 자식은 한 아버지를 잘 모시지를 못하고 뒤에서 벌뿜으니까 전한길 강사 말따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제사상을 마련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가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시대는 영웅을 만들고 영웅은 또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쪽에 뭡니까 참 어울리지는 그런 뭐 더불은지 먼저 그죠 배부른당인지 여기는 보면 이름을 중요치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그냥 어떤 식으로든 목줄 없고 탈환하고 탄핵하면 다다 이렇게 그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지금도 뭐 욕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자유당 시대에 정말 뭡니까? 우리가 법도 없고 그저 4.4.5.2이라는 회계망측한 그런 것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네들의 어떤 폭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자들은 뭡니까? 다들 망했죠. 망해서 지금은 자유당 시대 때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이름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시대에 무슨 정치를 하든 간에 이름을 제대로 남겨야 되는데 그 이름을 너무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나한세 영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분들이 뭡니까? 이진우 수도경비사령관이죠. 그 여인영 방첩사 사령관. 그죠? 그 다음 707, 그죠? 특임 단장, 김현태. 이 세 군인이 요즘은 뭡니까?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을 지금 느끼고, 특히 이준우, 뭡니까? 그죠? 수도경비 사령관은 남성이나 여성들에게 굉장히 지금 매력을 또 이 이준이나 세자 이름을 굉장히 지금 뭔가 각인을 시겠다는 겁니다. 또 물론 여인영 방역사령관도 있고 김현태 707 특임 장관도 있지만 시대가 이렇게 사람을 만고 나한세 영웅이 탄생하는 겁니다. 또 그 옆에는 이제 뭡니까 전한길이나 강사관님이 있죠. 또 그라운드 시라는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뭐 보수 유튜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세 분들이 참 군인으로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군인이란 것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데 이준우 사령관이 말이 참 떠오릅니다. 근데 명령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가다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먼저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이 군인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쪽에 변호사들이 뭡니까 참군인이 어쩌고 불행한 군이다 하니까 그러면 참 군인 행복한 군인은 어떤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병정이 들어왔을 때 이것저것 따지면서 불복종하면서 뭡니까 잔머리에 서고 그냥 법 따지해서 나중에 다칠 것 생각하는 그런 것이 그럼 참군인입니까? 그러면 곽종근이는 참군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는 뭡니까 나무 유튜브에 나가서 어떤 의원이다 또 요원이다 또 뭡니까 인원이라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홍장군의 이자는 뭡니까 메모지가 뭐 자기가 썼다 했다가 나중에는 또 뭡니까 이게 대필됐다
했다가 또 왼손을 썼다 오른손을 했다가 전부 왔다 갔다 하는 프레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는 지금 본질적인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님이 뭐라 했으면 지금 문행부 보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에서 조사받은 조사 뭡니까 그런 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저기 뭐 오막하면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헌재에서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앞에서 뭡니까 헌재에 나와서 얘기하고 우리가 본 거 눈으로 보고 뭡니까 또 이 심판하고 했는 것만 그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서자. 이렇게 해서 대놓고 문영배한테 뼈를 때렸는 거죠. 그래서 문영배가 평의회 때 지금 뭡니까 언론을 해보겠다. 요렇게 이제 한 발짝 물려섰다는 게 지금 골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지금 저쪽에 뭡니까 국회 변호인도 와 있고 요새 대통령 변호인도 와 있으니까 서로 다투어 보고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이 법리에 헌재 심리를 하자는 거죠. 헌재는 헌법 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안에 헌재가 있는 거고 헌재 재판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문영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미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정정미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정계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아닙니까? 헌법 안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져야 된다. 헌재 재판관들도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낳는 이런 새 장군, 그죠? 도 장군과 한 명의 대령이죠. 이런 분들이 참 창군인이 아닐까. 특히 지금 이준일 사령관 같은 경우는 정말 뭡니까? 딱 부러지는 어떤 말 한마디 그런 것은 굉장히 참 와닿는 시대의 어떤 창군인을 우리는 또 나세의 영웅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전한길 강사님하고 이준일 사령관은 정말 뭡니까? 우리가 창군이로서 본받을 만하다. 이런 분은요. 나중에는 뭡니까? 우리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정말 뭡니까? 대장으로 승진해 두고 나중에 국방부 장관으로 초청돼 그 충분한 그런 인물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곳곳에서 나온 어떤 뭡니까? 이렇게 신문 받았는 이런 조서는 여기서 헌재에서는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문영배인데 직접 대통령님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의에 문영배가 한 발 물러서서 언어를 해보겠다. 여기까지는 좀 물러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인권이 여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불구속 원칙인데 모든 조서는 불구속 원칙인데 대통령은 몸을 가뒀는데 이 사람들이 최소한 뭡니까? 열기가 하당했죠. 대부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182명을 가지고 이자들이 정권을 잡아서 이자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가정에서 이자들이 만약에 법치하와 통치하에 있는 계엄을 했을 때는 이쪽에서 108명을 뭡니까? 어떤 브레이크 걸 수도 없고 탄핵을 할 수도 없죠. 그러면 계엄령을 멈출 수도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멈출 수 있고 이자들이 150명이 들어가서 이상 들어가서 멈출 수도 있었지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를 잡았을 때는 그때 국회의원이 이만큼 많으면 절대 뭡니까 계엄령을 멈출 수도 없는 거죠. 1년이고 2년이고 계엄하에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108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이 안 되고 워낙 그저 숫자에 몰리고 해서 저 사람들은 또 길을 다 열어줬고요. 또 국회 안에 다 들어갈 수도 해줬고 또 끌어낸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자기들이 끌어내라 뭐 생화학 무기를 써라 헬기가 어쩌고 실탄은 어쩌고 이게 다 만들어진 어떤 작업의 말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자들이 만약 정권을 잡아서 계엄을 했을 때는 절대 국민의힘에서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폭주 기관차처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계엄이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상을 해봤을 때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아닐까. 저자들이 만약 정권을 잡아서 계엄을 했을 때는 국힘당에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몰아칠 광풍을 몰아칠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서는 지리멀멸하고 언언하고 서로 눈치 본다고 지금 저자들처럼 뭉쳐서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요? 저자들 지금까지 탄핵하고 뭡니까 입법 독주하고 또 뭡니까 예산 탕감하는 작태를 보면 저자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았을 때는 계엄이 만약에 일어난다. 계엄을 발휘했다. 몇 년 동안 그 계엄을 멈출 수도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되지 않나.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이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 참 끔찍한 일인데 벌써 내각제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108명의 의원들 문자 폭탄 아니라 더 많은 걸 오물을 덮어 씌워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헌재에서 뭡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벌써 뒤에서 내각제 운운하는 국힘당 의원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국회의원 하려면 어차피 선거를 해야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리 갔다 조리 갔다 잔머리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털만 빠지겠죠. 그러나 국민의 신의는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이죠. 전 의원에 올라온 이 글이 또 현 시대와 좀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지 올렸는 글을 읽어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대중적 분노 지수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대중의 요구를 담아내고 방향 잡아줄 지도자가 없었다. 그러나 대중의 요구를 담아내고 방향 잡아줄 지도자가 없었다. 피눈물 나는 투쟁의 함성은 허공으로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지금은 다르다. 난세 영웅들이 속속 출전하고 있다. 정치인으로서는 윤상현, 나경원, 김민전 그리고 뒤를 이어 장동혁, 박준태, 주진우 등이 나섰다. 관료로는 꼿꼿한 장관 김문수, 아니라면 일어서자, 그죠? 김태규 방통위원장, 이완구 법제처장, 김용희 인권위원장, 그리고 숨죽였던 군인들이 일어나 좌빨 민주당의 오만과 거짓들을 쫙 찍고 있다. 그죠? 이런 군인들이죠. 바로 언론들이 죽은 오늘 좌파들이 내란 탄핵 떼창을 부를 때 전현채 변호사가 외롭게 탄핵 무효 내란 무죄를 외쳤다. 그 뒤를 서정욱, 정혁진, 최진영 등이 잇고 있다. 기성 언론들에게 극우라고 다구리 당하던 유튜브가 죽지 않고 살아서 100만 대중을 조직하고 있다. 정강훈 목사와 신혜식 등의 기존 멤버에 이어 성창경TV, 이재봉 교수, 이영풍TV, 강신업TV, 진격의 변호사 같은 신예 전서가 가담했다. 최근엔 그라운드C, 전한길 같은 스타가 탄생해 대중을 폭발시키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찐윤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직전까지 윤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솔직히 말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가까이 하기엔 부담스러워 가급적 멀리한 사람도 있다. 아마 이들 중에 명절 때 윤 대통령 선물 받은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윤석열 호위무사가 되어 있다. 딴 건 없고 오로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이유, 지난 2년 반 동안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충심을 다했다는 그 이유 때문이다. 반면에 친윤이라 자처한 자들, 윤 대통령을 팔면서 꿀 빨던 자들은 도망갔든지 복지부동하든지 뒤늦게 대열에 참여하든지 했다. 그들이 제때에 대열에 합류했다면 벌써 판을 뒤엎었을 거다. 요리조리 간보기 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려늦게 숟가락 슬쩍 놓고 젓가락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또 108명의 의원들 중에는 국힘당의 그런 의원이 너무나 많죠. 처음부터 이렇게 뭡니까? 지금 또 너희들이 뭡니까? 내란 선동당 아니냐 이러면 꼼찔하고 뒤를 물러서고 왜 당당하게 법에 있는 대통령 권한에 있는 계엄을 당당히 했다고 말을 못합니까? 그 한마디 하면 뒤 꼼찔하는 이런 국회의원들 지금 수없이 보거든요. 너가 내란 선동당, 내란 참여당 이렇게 해보면 바로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강요 중에서도 나와서 내란을 어떻게 계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어쩌고 이런 자들 보면 참 한심해요. 대통령이 임명장을 받고 지금 하는 강요에 있는 자들이 왜 대통령 계엄은 대통령 치하에 있는 당당한 이치라고 하면 말을 못합니까? 왜 계엄은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됐는 거죠? 그 사들이 참 웃기는데 제가 참 짬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발동하고 이들 새로운 영웅들을 발굴한 것이 최대의 업적이라 본다. 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를 이끌어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때를 생각해봐라. 다 도망가고 배신하는 바람에 지도자가 시가 말랐다. 기회주의자들이 그 빈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우파는 또다시 좌파들의 노예가 신세가 되었다.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우리에게 나라를 구한 백인의 영웅들이 있다. 지금은 영웅들이 계속 탄생하고 있죠. 이런 분들, 또 이런 보수 유튜버들, 또 전한길 강사님, 또 이준호 사령관, 여인영 사령관, 김현태 특임단장, 이런 분들, 그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데, 지금 108명 국힘의원들은 뒤에서도 내각제 어쩌고 하는,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더 힘을 실어주고, 그 제왕적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다 손발이 묶여 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더 힘을 실어줘서 대통령이 그저 우리가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죠? 또 이렇게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우는 것이 바로 본인들이 살 길입니다. 대통령 잘못되면 국힘당 108명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몰아치는 광풍에 아마 살아남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저쪽에 당에서는 이미 뭡니까 내분이 일어나고 자동질환 일어날 때 이때 똘똘 뭉쳐서 협공을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힘당 의원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문자 폭탄을 받고 하소연하지 말고 왜 문자 폭탄을 당원들 앞에 받는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렇게 뭡니까 국가 인권이 의결해서 예,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같지 않습니까? 물론 강제 의향은 없지만 이런 것을 꼭 지켜주는 예, 그런 단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분명히 헌법 안에 있는 겁니다. 공수처든 뭐든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법 앞에 평등하게 왜 대통령만 이렇게 불합리한 어떤 이렇게 판결을 받아야 되고 불합리한 조서를 받아야 되고 불합리한 뭡니까 심판을 지금 받아야 되는 겁니까? 모두가 국민은 모두 보호 능력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보장을 할 이런 또 책무가 있고 나라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만 이렇게 나쁜 법이고 예, 불리한 법을 적용하는 겁니까? 예, 재판장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재판님도 임기가 있잖아요. 영원히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살고 우리나라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법에 벗어나지 마시고 법 안에서만 올바르게 예, 형평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뭡니까? 계속 지금 재판을 딜레이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수 없는 죄가 있어도 또 뭐 증거 인멸이 없다고 해서 야당 총선을 풀어주고 대통령 꼭 가다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이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재판장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박봉수입니다.